제1작업 서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B열 4행에서부터 J열 14행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홈 탭에 오셔서 테두리 종류는 모든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 됐으면 블럭 해제해 보세요. 그 다음 B열 4행에서부터 J열 4행을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B열 13행에서부터 J열 14행을 블럭 잡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블럭 해제. 색깔 채우기 한번 해보죠. 4행을 블럭 잡고 제품 코드와 판매 가격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블럭 잡아주세요. 그 다음 채우기 색깔에 오셔서 우리 주황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주황 채우기 다 됐으면 블럭 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서식이 됐고요. 요 F열에 대각선 넣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셀 서식. 셀 서식 창이 열리면 테두리 탭에 오셔서 왼쪽 대각선 한번, 오른쪽 대각선 한번 확인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도형을 넣어볼 건데요. 위에 보시면 컵라면 가격 및 판매 수량이라고 써 있죠. 이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자 오브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24, 검정의 굵게 채우기 노랑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1행에서부터 3행 사이를 드래그 하시고 행 높이를 바꿔보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행 높이. 한 27 정도 높이를 주시면 약간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상단에 삽입, 도형을 선택하시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요 B열과 G열에 맞춰서 그리시는 겁니다. 내용 입력해 보겠습니다. 컵라면 가격 및 판매 수량. 입력된 내용을 글씨 뒤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홈 탭에 가셔서 글꼴 이름 굴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굴림, 글씨 크기 24, 글씨 색깔은 검정색, 도형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굵게라고 해보죠. 그 다음 위아래 가운데 정렬하셔서 글씨가 맨 가운데 오게 하시고요. 도형 서식 단추를 눌러서 도형 효과에다 그림자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오브셋 오른쪽 단추. 그럼 이번에는 결제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제란은 제2 작업 시트에다가 선택하시고 한 3개 정도 3줄을 블럭 잡아서 병합하신 후에 열너비를 한 3 정도 3 정도 해주시고 확인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확인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확자 쓰시고 Alt 엔터 인. 그럼 옆에다가 담당 대리 과장 입력하시고 담당 밑으로 드래그 병합, 대리 밑으로 드래그 병합, 과장 밑으로 병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전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테두리의 종류는 모든 테두리 되셨나요? 그 다음 그림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확인. 제1작업 시트를 다시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해보죠. 결제란을 이동시켜서
꼭지점을 드래그 하시고 JR에 맞춰서 결제량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원본, 얘는 열 이름을 드래그 하시고 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마우스를 H14셀에다 갖다 놓고 지문에 보시면 H14셀에 제품 코드를 선택하여 유효성 검사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탭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단추를 한번 눌러보죠. 유효성 검사 단추 누르셔서 제한 대상은 목록, 원본 안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B열 5행에서부터 B열 12행까지 드래그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깁니다. 첫 번째 NG43411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가서 가운데 정렬해 보죠. 이번에는 셀 서식 해 보겠습니다. 셀 서식은 F5행에서부터 F12 영역을 숫자 뒤에 원을 붙이시는데 예제처럼 1240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F5행부터 F 드래그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표시 형식을 샵, 콤마, 샵샵 0 영자 뒤에 놓고 한글로 원 이렇게 1240원 나오면 확인해서 결과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F의 5행에서부터 F12 영역을 블럭 잡고 여기 지금 기존에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름 상자 지운 다음에 이름 상자 쪽에다가 판매 가격이라고 쓰겠습니다. 판매 가격 다 됐으면 엔터.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까지 끝내봤습니다. 순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하실 때는 랭크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 순위를 구하는데 랭크 EQ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는 하고 랭크 EQ에 와서 더블 클릭 판매 수량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콤마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데이터를 드래그 하신 후 요 범위를 쉼표 앞까지 블럭을 잡아서 F4 하면 절대 참조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4라고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뚜껑은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폴리에틸렌, 2면 에틸렌 초산 비닐로 구하는 건데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은 추즈와 라이트 함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즈 함수부터 해보죠. 추즈 하시고 더블 클릭 마지막 글자를 찾는 라이트 함수 더블 클릭 제품 코드에 콤마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이 글자에 의해서 콤마 첫 번째 데이터 값부터 입력합니다. 첫 번째는 폴리에틸렌 하시고 쉼표 두 번째는 에틸렌 초산 비닐 하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즈 함수가 완성되셨으면 엔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 함수를 다시 한번 블럭 잡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드래그 완성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지문 다시 보죠. 3번은 종이 용기 제품의 개수인데 결과값 뒤에 개를 붙여주시고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시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예시처럼 한 개 나오면 됩니다. 그럼
는 하시고 D 카운터 마우스를 요 D 카운터 아래쪽에다 대시고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부터 블럭 잡아 보겠습니다. B열 사행에서부터 J열 12행 콤마 개수를 헤아리 필드 이름 두 번째 콤마 조건은 용기가 종이인 거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가로 닫겠습니다. 다 됐으면 엔터. 그럼 4라고 나오죠? 4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이곳에 가셔서 가로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엔드 기호 붙인 다음에 쌍따옴표하고 한글로 개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드 기호 먼저 붙여주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한글로 개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식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시면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다 됐으면 엔터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럼 4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4개. 3번 문제 됐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는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을 구하랬죠?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은 우리가 보시면은 정의된 이름 판매 가격을 이용해서 sum if와 count if 얘네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원래 평균은 average 함수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sum if와 count if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sum if를 이용해서 먼저 오뚜기 제품의 판매 가격의 총 합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오뚜기가 들어있는 레인지 범위 잡고 콤마 오뚜기 선택 콤마 그런 다음에 판매 가격의 썸 레인지 범위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 if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보죠. count if 농심이 오뚜기 요 범위가 들어있는 레인지를 선택하시고요. 콤마 오뚜기가 몇 개인가 다 되셨으면은 함수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sum if를 이용해서 총액을 구했고 나누기 개수를 구한 겁니다. 다 됐으면 엔터. 그러면 1841 이렇게 나오죠. 1841.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는 최저 판매 수량을 구하는데 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는 하시고 민 함수에 더블 클릭 판매 수량의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다 됐으면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최저 판매 수량이 865개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6번 문제 보죠. 6번은 H14셀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는데 VLOOKUP 함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VLOOKUP 함수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V 아래에서 세 번째 VLOOKUP 더블 클릭 H14를 갖고 찾을 건데 콤마 범위는 제품 코드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판매 가격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콤마 앞에서부터 판매 가격까지 몇 번째 열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죠? 5, 열번호 5 쓰고 콤마 0 하시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 함수가 완성됩니다. 다 됐으면 엔터. 1240 맞나 확인해 보죠. 제품 코드 411의 판매 가격은 1240원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값 완성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조건부 서식해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조건부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이 1,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만 글씨를 파란색 굵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건 범위, 조건부 서식을 할 데이터 범위를 먼저 블럭 잡으시고요. 상단의 홈 탭에 오셔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규칙창이 열리면 수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 수식을 만들 건데 아래쪽에 박스 안에다 마우스 클릭 하시고 판매 가격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F5열이라고 뜨죠? 그랬을 때 F5행이라고 뜨죠? 이랬을 때 펑션 키 F4를 2번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 100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크거나 같다. 1,000원.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F5행이 1,000원 이상이냐라는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셨으면 서식 단추를 눌러서 글꼴은 굵게, 스타일은 굵게, 색상은 표준색에 나오는 파랑. 됐나요? 확인 단추 2번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수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2작업은 우리가 제1작업 시트에 B열 사행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셀 모두 붙여놓기 한 후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한번 볼까요? 여기 목표값 찾기 보시면 B열 11행에서부터 G열 11셀 병합하여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으로 입력하신 후 H11셀의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테두리 넣으시고 가운데 맞춤.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이 970이 되려면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고 2번 문제는 고급 필터 제품 코드 P로 시작하면서 환산 가격 10일 이상인 자료의 제품명, 제조사, 판매 가격, 환산 가격, 판매 수량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는 B열 14셀, 복사 위치는 B열 18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작업의 B열 사행에서부터 요구하는 게 H12 영역 블럭 잡고 컨트롤 C. 제2작업 시트 B열 이행해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다면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벌려주세요. 그 다음 B열 11행에서부터 G열 11행을 블럭 잡고 홈 탭에 가서 병합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농심의 판매 가격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한번 전체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넣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H11셀에 커서를 놓고 D-average 해보겠습니다. D-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 전체 데이터베이스 콤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심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심 판매 가격이 있는 여기 필드 이름을 우리가 선택을 하시고요. 콤마 조건은 제조사가 농심인 거.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963.333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나온 결과값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 분석에 오셔서 목표값 찾기. 이렇게 목표값 찾는 곳에다가 찾는 값에다는 970을 입력하시고 값을 바꿀 셀에는
우리 값을 바꿀 게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너구리의 판매 가격은 여기 1240원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했을 때 결과가 970으로 바뀌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농심의 판매 가격이 1260원으로 바뀐다. 이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제품 코드 요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조건 범위는 B열 14셀 컨트롤 V 하시고 P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P는 대문자 P 입력하시고 별표시 엔터. 이렇게 해야지. P로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환산 가격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옆에다 컨트롤 V. 환산 가격은 P로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AND 조건이죠. AND 조건은 같은 줄에다 입력한다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1. 이렇게 해서 11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은 제품명, 제품명과 제조사. 그 다음 가져올 게 판매 가격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판매 가격과 환산 가격을 블럭 잡아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제조사 블럭 잡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드래그로 블럭 잡고 복사는 컨트롤 C, 복사할 위치는 B열 18셀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됐나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데이터의 범위를 블럭을 잡으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 고급 단추를 눌러서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다른 장소, 조건 범위는 B열 14셀부터 C열 15셀, 복사할 위치는 B열 18셀에 있는 이 내용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다 됐으면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의 결과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3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3작업 문제는 정렬 및 부분합인데요. 제1작업 시트의 B열 사행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열 2셀 모두 붙여놓기 한 후 다음의 조건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그랬죠? 보니까 팔도와 오뚜기, 농심, 그게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제조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용한 함수는 개수가 3개인 거 제품명 필드를 가져왔고요. 평균은 1021인 판매 수량을 가져와서 부분합을 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분합 문제 해보죠. 제1작업 내용 현재 선택한 영역을 컨트롤 C 복사, 제3작업 B열 이행에다 놓고 컨트롤 V 똑같이 더블 클릭으로 해서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벌려주시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범위 안에서 블럭을 잡아서 정렬해 보죠. 정렬 기준은 제조사별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했죠. 내림차순 정렬 다 됐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도는 팔도끼리, 오뚜기, 농심 순으로 정렬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는 항상 본문에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탭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 단추 눌러 보겠습니다. 요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제조사별로 정렬했다. 함수의 이름은 개수. 개수를 구한 항목 이름은 제품명이었죠. 제품명이고 나머지는 해제. 이 상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개수 구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단추 누르시고 두 번째 함수 이름은 평균이었죠. 그리고 평균을 구할 항목 이름은 기존에 했던 제품명은 해제하시고요. 판매 수량을 스크롤바 내려서 맨 밑에 있는 판매 수량 체크. 그 다음 두 번째 함수는 새로운 함수가 아니니까 이런 해제하시고 확인 완성해 보았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요 개요 지우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지우기는 상단의 데이터 탭에 오셔서 그룹 해제 개요 지우기 하시면 이렇게 제3작업까지 끝났고요. 요 출력 형태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모든 내용이 화면상에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작업 끝내겠습니다. 제4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4작업을 하실 때 우리 그래프를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출력 형태에 나온 그래프에서 X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X축의 내용에 보시면은 너구리, 신라면, 롯데라면 컵, 손짱뽕 컵, 그리고 여기 공화, 춘, 짬뽕, 육개장, 요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제 항목 이름을 제1작업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판매 가격, 요 아래쪽에 판매 간격이 범례 이름과 판매 수량 단위계의 항목 이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 그래프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한번 제1작업 가서 찾아보죠. 아까 보셨던 너구리 제품명에 해당하는 항목 이름이죠. 여기를 먼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요 순서대로 너구리,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두 번째가 신라면,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롯데라면,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네 번째가 손짬뽕,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공화,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이 끝나시면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주시고요. 상단의 삽입 탭에 가서 우리가 막대 차트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막대 차트 이곳에 오셔서 맨 밑에 더보기 창을 누르시고요. 우리 2021에서는 이 이름이 콤보라고 나올 건데 제가 좀 버전이 틀려서 혼합이라고 나오지만 콤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우리 판매 수량이 지금은 꺾은 선형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보조축으로 잡아주시면 출력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죠. 확인 단추 눌러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셨으면 차트를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동 단추 누르고 셀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 변경하신 후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보내볼게요. 3작업 뒤로. 그러시고 지문해 보시면 위치는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을 3번이라고 하고 스타일의 이름은 1번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1번.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트 영역의 글꼴을 홈 탭에 가서 굴림의 11로 바꿔보겠습니다. 굴림, 엔터, 글씨 크기 11.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는 그 차트 도구 밑에 서식이라고 있을 텐데 이곳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란 박엽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은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목을 선택하셔서 제목 이름을 블럭 잡고 농심 및 팔도 컵라면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제목을 블럭 잡아서 글꼴 수정해 보겠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 글꼴 이름은 굴림, 글씨 크기는 24 굵게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에 흰색 잡아주시고 그 차트 도구 서식 탭에 가서 여기 도형 채우기 흰색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도형윤곽선 검정. 되셨나요? 이 검정이 이제 테두리를 넣는 걸 말합니다. 이제 차트 제목이 완성이 끝나면 우리가 7번에 있는 서식을 한번 볼게요. 7번. 보시면 여기까지 한 게 6번까지가 지금 진행을 한 거거든요. 이제 7번에 보시면은 표식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했고요. 계열에서 표식의 모양을 세모, 크기는 10, 레벨 값을 지정하래요. 요 표식이라는 거는 이런 마디마디를 표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넣어주시고 이게 750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값에 레이블 값을 넣어주실 건데, 보시면은 요 레이블 값이 있는 곳이 막대 그래프, 요거 롯데 컵라면, 롯데 라면컵이죠? 여기에 레벨 값을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표식 모양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서식, 이렇게 열렸을 때 채우기의 모양을 눌러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형식에 나오는 삼각형 모양 지정해 주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죠. 됐나요? 다 됐으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은 닫아도 되고, 요 막대 그래프에 오셔서 컵라면 막대 그래프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세요. 그럼 요만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아래서 세 번째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서 750원이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선 스타일 파선으로 바꿔보죠. 요 주묶음선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눈금선 서식 클릭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선 종류를 바꾸실 때는 선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하시고 대시 종류에 오셔서 파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선. 그래서 눈금선까지 바꿨고요. 이번에는 축서식. 왼쪽에 있는 기본 축의 숫자와 출력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서 최소값은 0원, 최대값은 1,400원, 단위는 200씩 커졌죠? 이런 식으로 맞나 확인하면 X축, 기본축이 맞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보조축 보겠습니다. 보조축의 형태를 봤더니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3,000인데 0이 이렇게 빼기로 표시가 됐죠? 그거는 이제 얘를 회계 형식으로 표시 형식 바꿔주면 되고요. 1,000씩 커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축이 이렇게 눈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죠? 이것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요 숫자에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축서식 선택하시고요. 현재 500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을 1000이라고 수정하시고 엔터. 그럼 1000씩 단위가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눈금을 눌러서 눈금이 바깥쪽에 나오겠다. 바깥쪽 끝으로 이렇게 나왔죠? 여기 아래쪽에 이미 빼기 형식 3개로 돼 있네요.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요 아래쪽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눈금까지 다 바꿨고요. 축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8번에 나오는 법내명을 변경해 보죠. 이제 8번에 나오는 법내 이름을 선택하시고 요 박스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하시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던 판매 수량을 편집을 해서 한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계 됐나요? 입력하신 후 확인 한 번 더 확인해서 법내 이름이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법내 이름 됐고 그 다음 9번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용해서 요 최저 판매 가격 얘가 750에 올 수 있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에 가셔서 맨 밑에 있는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도형 얘를 선택하셔서 드래그 위치를 잡아주시고 노란색 꼭지점이 요 750에 오도록 크기 조절해보죠. 최저 판매 가격, 최저 판매 가격. 현재 내용을 블럭 잡으시고 우리 홈탭에 가서 글꼴 이름 분림, 글씨 크기 11, 위아래 가운데 정렬, 검정색,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 틀린 게 있나 없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요 결과물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엑셀 ITQ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